너무 고리타분한 생각이 아닐까? 그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다시. 여러분, 유튜브 당장 시작하십시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예, 안녕하십니까. 힘듭니다. 예, 유튜브 힘든 플랫폼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건박 축지법을 사용해서 마지막은 시도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제가 축지법이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좀 어설펐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조금 있다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카메라. 카메라 가지고 와야 되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건맨 초보 유튜버 검은우. 안녕하십니까. 검은우입니다. 앞에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귀엽게 봐주시고, 오늘 첫 번째 영상으로 이 용어, 언어라 그러죠. 지칭하는, 우리가 지칭하는 그런 대상을 어떻게 지칭하냐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뭐랄까요, 결과가 많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늘은 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동안은 좀 생각을 안 해봤던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떤 용어냐면은 바로 애완동물이라는 용어와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구별을 해야 될까? 그걸 구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심리학적인 그 치료 방법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행동이죠. 행동을 행동에 영향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주게 되면은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정서, 마음, 생각, 사상, 신념 이런 거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영향을 주고 다시 그 부분이 변화가 되면 그 부분 다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라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바로 그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동물들을 입으로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그 행동으로 옮기는지에 따라서 나의 생각, 내가 동물을 바라보는 생각, 마음이 변화할 수 있고 그 변화된 마음이 다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동물을 지칭하는 언어 자체는 되게 개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오늘은 꼭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미 영어권에서는 언제죠? 1983년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이 동물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애완이라는 뜻보다는 컴패니언 애니멀, 즉 동반자라는 의미로 펫의 의미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부터는 펫의 의미를 애완이 아닌 반려의 의미로 생각을 하자라고 이미 그 과거에 80년도에 이미 영어권에서는 시작을 했고, 그게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펫이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그냥 애완의 의미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반려의 의미로, 즉 컴패니언 애니멀이라는 의미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펫, PET 딱 네이버에서 검색하거나 사전에 딱 찾으면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애완동물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이게 딱 이거다라는 자료는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갖고 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은 그 내용을 좀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이게 한국어로 영어를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면은 영어권 같은 경우는 한 단어에 하나의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펫이라는 단어의 애완이라는 단어 뜻이 이제는 반려의 뜻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펫이라는
이 펫이 의미하는 내용이 완전히 바뀐 건데, 우리 특히 한국어 같은 경우는 한자에서 기인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완동물과 반려동물은 완전히 다른 한자를 쓰고 거기에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애완동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여 기르는 동물을 애완동물이라고 지칭을 해요. 다시 풀어보자면 뭐냐면, 기르는 사람의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을 위해서 제공되는 하나의 물건 정도? 예, 그런 의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21세기니까 21세기로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AI가 탑재된 인형? 동물 인형? 예, 그 정도의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반려동물의 의미는 뭐냐? 반려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여 가까이 두는 동물을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사전적인 용어에는 나와 있거든요. 즉, 컴패니언 애니멀, 컴패니언이 뭐냐면 반려자의 의미예요. 반려자가 뭐죠? 우리가 보면은 결혼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상대방을 반려자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반려자의 의미가 뭐예요? 그렇죠? 항상 내 곁에 있으면서 기쁠 때만? 아니죠. 기쁘거나 슬프거나 즐겁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러울 때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정서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대상을 우리가 반려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쓰거든요. 즉, 반려동물이란 내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동물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도 당연히 있겠죠. 반려동물이 나한테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정서적인 위안이라든지 안정감이라든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반려동물에게 줄 수 있는 정서적인 위안과 기쁨과 슬픔, 이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대상이다. 즉, 평행적인 대상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바로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려인이라면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반려동물을 뭐라고 얘기해요? 가족, 친구,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반려동물의 보호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대상이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희생되는 대상이다? 나의 즐거움이 만약에 사라지면 그 대상은 필요 없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뭔지를 알아요. 현재도 애완동물이라고 생각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동물에 대한 학대라든지, 키우다가 동물이 아프면은 버린다든지, 키우기 힘들면은 유기를 한다든지, 이런, 글쎄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분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건 알지만,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상은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반려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나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동물이 반려의 개념으로 함께 생활하는 바로 그 반려인들에게 제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단 논외로 하고, 우리는 그분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자, 반려인들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려인인데도 불구하고 애완동물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지금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내 말이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의 생각은 다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이런 메커니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 한마디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한마디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떤 분들이 많이 그래요. 에이, 요즘에 누가 애완동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나? 다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쓰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뭐 일일이 다 모든 사람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은 더 뭐랄까요, 이게 신빙성이 높은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과연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과 얼마나 많은 애완동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한 달에 얼마나 이 단어로 검색을 사람들이 해서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완동물하고 반려동물을 같이 볼게요. 자, 보시면은
문서수는 반려동물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문서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도 애완동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서수가 몇 개가 있는지. 자, 앞에 총 조회수는 뭐냐면 지금부터 한 달 동안 검색대, 즉 네이버에서 이 단어를 치고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이냐라는 걸 보는 그런 수치거든요. 보시면은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19,240. 근데 애완동물은 15,300. 즉 반려동물이 많기는 많지만 애완동물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의 50%가 아직도 애완동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이거를 검색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많은 캠페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변경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펫로스라든지 이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과연 우리 실생활에서 함께 우리하고 같이 생활하는 동물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다루기 위해서 오늘 첫 시간에 좀 뭐랄까요,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거 누가 몰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되게 중요하고 매우 강조드려도 10번 제가 강조드려도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첫 영상으로 우리가 애완동물과 반려동물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리고 반려인이라면 애완동물이라는 단어는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주변에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바꿀 수 있도록 반려인들이 노력을 해야지만 이게 바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한번 곰곰이 한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 같은 동물을 바라보는 입장이 어떻게 변경이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영상으로 애완동물과 반려동물을 꼭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까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한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한번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전달해 드렸습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특별한 일은 없으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